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체역학 3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 유체 기본 성질 중에서 유체 정의, 그다음에 밀도, 비중, 압력까지 했어요. 그래서 압력에서 대기압 얘기를 했었고, 대기압은 그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수은으로 대기압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실험해 보니까 수은 기둥 높이로 했을 때 0.76m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제 대기의 조건에 따라서 이게 760이 될 수도 있고, 좀 비가 온다거나 좀 저압이 되면 730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 높이를 가지고 이제 대기압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중요한 성질 하나를 더 하겠는데, 2.3절에 나오는 점성 또는 점도라고도 하죠. 점도. 점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스코스티라고 씁니다. 비스코스티. 우리가 그 첫 시간에 점성유동, 비점성유동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점성유동. 비스코스 플로우. 그 다음에 비점성유동. 인비시드 플로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중요한데, 점성을 고려할 거냐 말 거냐. 점성이 굉장히 작아서 무시할 수 있으면 비점성으로 처리하면 그 유체역학의 지배 방정식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특별히 그 모멘텀 보존 법칙, 또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량 방정식을 유체에 적용한 식, 유체의 운동량 보존식이 이제 나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인데, 점성항이 날아가니까, 없어지니까 식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이제 애널리틱하게 해석적으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로 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이제 불행히도 모든 유체는 사실상 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하면 다 점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점도는 우리 교과서에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체 점성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점도와 마찰력의 관계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서로 다른 유체 입자 사이에 속도차가 존재하면 마찰력이 발생한다. 어떤 때? 그 유체 내에 상대 속도가 다를 때, 유체 내에 속도 차이가 존재할 때.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마찰 응력 또는 전단 응력, 이걸 마찰 응력이라고 봐도 돼요. 마찰 응력, 전단 응력. 전단 응력을 타우라고 쓰고, 타우 W. 이 W는 이제 어느 벽면이라고 봅시다. 타우 W. 벽면에서의 즉 이게 벽이 있는데, 벽 위에 유체가 쭉 흘러가요. 유체가 쭉 흘러 들어와. 그러면 만약에 이 유체에 점성이 없으면 이 유니폼한 속도 U 인피니트로 만약에 들어온다고 치면은, 스몰 U로 썼지? 스몰 책에서는 소문자로 벨라시티가 U 인피니트로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 유체 자체에 이 점성이 없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체 표면 위를 지나갔을 때 이 속도 분포가 달라질 이유가 없지.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갈 거예요. 마찰이 없다면 이렇게 갈 거야. 미끄러지는 거니까. 이거는 비점성. 그러나 실제 속도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위쪽은 그 속도로
살아남는데 이게 밑으로 갈수록 속도가 작아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성이 있는 조건에서는 속도 분포가 발생한다. 속도 분포. 즉 속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이 y 방향이라고 하면 y 방향에 따라서. 그렇죠? 좀 크게 그려보면 점성 유체에서 속도가 어느 임의에 있어 x 위치에서 어느 임의에 위치에서 y 방향으로 속도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벽면에서는 속도가 제로가 돼요. u가 제로가 돼요. 어디에서? y가 0일 때. 즉 벽면 근처에 유체의 속도는 제로다. 이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no slip condition이라고 부릅니다. no slip, 미끄러짐이 없다. no slip condition. 우리말로 하면 미끄럼 없는 조건 또는 뭐 점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점착 조건이라고 불러요. 점성 때문에 부착된다. 점착 조건. no slip condition 또는 점착 조건. no slip condition. 점성이 있기 때문에 벽면에서는 딱 달라붙는다. 점착 조건. 그러면 이제 임의의 포인트에 여기 이제 있다고 쳐봐요. 여기에 파티클의 유체 입자 하나가 있어. 근데 여기 위쪽은 속도가 이렇게 크고 아래쪽은 좀 작죠. 작으니까 얘 유체 입자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쪽보다 이쪽이 더 작으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런 스트레스를 무슨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 흐름 방향으로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쥐어짜는 이런 스트레스를 시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시어 스트레스. 이게 모든 방향으로 수직으로 눌러주는 스트레스는 노멀 스트레스인데 그게 아니고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스트레스를 시어 스트레스라고 하고 타우라고 쓰기로 해요. 그러면 임의의 위치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는 결국 뭐예요? 요 속도 차이, 속도의 기울기, 요 델타 y에 대해서 델타 u du dy 이 속도 기울기 y 방향의 속도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요게 크겠지. 여기 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유체가. 그리고 요 앞에 계수가 있는데 저게 만약에 물이었을 때 동일한 속도 분포의 속도 기울기에 물이 흘러갈 때와 뭐 꿀 또는 뭐 오일 더 끈적끈적한 거 점성 큰 거 흘러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가 다르겠지. 그래서 그 물질의 유체의 특성에 해당하는 거 더 점도가 큰 거 그거에 해당하는 물성이 여기 비례상수로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뮤라고 쓰기로 합시다. 뮤. 그래서 시어 스트레스 또는 전단 응력은 속도 구배가 있을 때 생기고 또 점도가 0이 아닐 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설사 점성이 있어도 속도 구배가 없을 때는 시어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6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60점을 받았는데 내 친구들이 전부 다 똑같이 60점을 받았어.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상대 속도가 0이면 안 받아요. 내가 90점을 받았어.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잘 모르죠. 내가 90점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다 100점 맞았어. 그럼 스트레스 왕창 받죠. 상대 속도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동일한 스트레스 조건이 발생해도 어떤 사람은 버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좀 못 봤는데, 상대적으로 못 봤는데, 어떤 친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 왜? 그 사람의 민감도 때문에. 그래서 유체 입장에서는 유체의 그 점성이, 점성 또는 점도가 이 속도 기울기에 미치는, 속도 기울기가 이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 미치는 그 민감도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걸 점성 또는 점도, 점성 계수라고도 하고, 점성이라고도 하고, 점성 계수라고도 하고, 점도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다 viscosity. 점성 계수를 강조하려면 viscosity coefficie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다이내믹이라는 말을 써주기도 하고요. 여기에 힘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이내믹 비스코시티라고도 하는데 보통 그냥 비스코시티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그 분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몰레큘러 비스코시티라고도 하고, 또 스트레스, 힘과 관련된 값이기 때문에 다이내믹 비스코시티. 힘과 관련 없는 값들은 우리가 키네매틱이라는 말을 쓰죠. 운동학, 이건 운동역학. 그래서 뮤로 쓰기로 하고, 뮤의 단위는 뭘까요? 뮤의 단위는 여기 이 식에서 유도해 볼 수 있어요. 여기 타우의 단위는 뭡니까? 스트레스의 단위는 파스칼, 압력 단위하고 똑같죠. 압력은 이제 눌러주는 힘이고, 이거는 비껴가는 나란한 패러렐 힘이지만 단위 면적당 어쨌든 파스칼 또는 뉴턴 퍼 미터 제곱, 파스칼이고, 이 속도 기울기는 뭐예요? 위에는 속도 차이니까 미터 퍼 세크, 아래는 길이 차이니까 미터. 그래서 미터가 없어지네요. 그래서 비스코스의 단위는 파스칼 곱하기 세크, 시간. 그래서 꼭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SI 단위, 비스코스티 점도의 SI 단위는 파스칼 세크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점도와 비교해서 이 다이내믹 점도, 운동 역학적 점도, 뮤에 비교해서 동점도가 있어요. 동점도. 이것은 누라고 쓰고, 누는 점도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이거 환산해 보면 여기 이제 파스칼 세크를 넣고 여기 킬로그램 나누기 미터 삼승으로 넣어서 다 기본 차원으로 파스칼을 기본 차원으로 바꿔서 쭉 해보면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열역학이나 열 전달 시간에 이 얘기도 할 텐데요. 열 확산도, 또 이것은 운동량 확산도라고도 불러요. 동점도는 다른 말로 운동량이 확산되는 정도. 이건 결국 점성에 의존한다. 운동량 보이나? 운동량 확산도. 동점도 키네매틱 비스코시티는 그냥 비스코시티 나누기 밀도. 그냥 비스코시티 또는 다이내믹 비스코시티는 단위가 파스칼 곱하기 세크인데, 키네매틱 비스코시티는 미터 제곱 퍼 세크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식이 유명한 뉴턴의 점성 법칙입니다. 이 식. 제가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뉴턴과 아인슈타인 얘기를 했었죠. 시공간 얘기하면서. 그래서 뉴턴이 몇 년이죠? 1687년인가 그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썼는데, 책 3권을 썼는데 그 중에 제 2권이 유체역학이에요. 유체역학. 그리고 거기에 이 뉴턴의 점성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유체역학 책의 앞부분 1장 아니면 2장에 뉴턴의 점성 법칙부터 출발해요. 점성을 소개하면서 뉴턴의 점성 법칙, 비스코시티 로, 뉴턴스 비스코시티 로, 점성 법칙 또는 점도 법칙. 타우는, 시어 스트레스는 속도 기울기가 있을 때 발생하는데,
그 유체의 점성 개수에 비례해서 나타난다. 이것이 뉴턴의 점성 법칙입니다. 점도 법칙.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체의 점도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식을 바로 적용하면 우리가 뭐 어떤 오일이 있는데 오일을 새로 개발한 오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화학이나 이런 쪽에 회사로 가서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데 새로 개발된 특정 오일이 있는데 이 특정 오일의 비스코시티를 측정해봐라 라는 미션을 받았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측정하려면?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해서 표로 잘 나와 있지만 새로운 물질이다. 점도를 우리가 측정해야 돼요. 밀도는 쉽겠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어느 용기에 담아가지고 무게만 재면 되겠지. 그럼 쉬워요. 점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점도와 관련된 식. 뉴턴의 점성 법칙. 이 식을 떠올려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길이 방향의 속도를 좀 재고 그 다음에 얘가 느끼는 스트레스만 잴 수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 예제 문제가. 그래서 요걸 측정하고 요 측정하고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가장 심플하게는 표면이 정지하고 있는 표면, 여기 정지하고 있는 표면이 있고 여기에 지금 유체를 담고 위에도 표면이 있어요. 표면이 있고 여기에 지금 오일을 넣었어요. 오일을 또는 우리가 관심 있는 유체를 넣었어.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 위에 있는 표면을 싹 움직였다고 쳐봐요. 유니폼한 속도로. 그래서 얘는 순간적으로 유니폼한 속도 u 무한대로 지금 움직여. 순간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아래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유체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할 텐데 그때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틈이 굉장히 작고 유니폼한 속도로 순간적으로 탁 움직이면 거의 선형이 됩니다. 선형. 이게 이제 틈이 넓어지면 이렇게 비선형이 되겠지만 틈이 굉장히 작고 착 움직이면 선형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위의 속도는 우리가 아는 값이니까 u 무한대 빼기 아래 속도는 제로죠. 여기는 u는 제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제 통으로 저걸 측정해 보면 u 무한대 빼기 요거 그다음 요 틈을 L이라고 하면 L분의 u 무한대 빼기 0. 요게 기울기지. 이게 기울기. 그죠? 거기에다가 점도를 곱한 것이 얘가 느끼는 시어 스트레스죠. 그래서 시어 스트레스를 이제 측정만 하면 됩니다. 토크를 측정하면 돼요. 토크를 활용해서 요 시어 스트레스 곱하기 면적 곱하기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R을 곱하면 토크가 되는데 토크를 측정해서 요 식을 적용하면 이제 요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23페이지 보면 몇 가지 유체의 물성값 1기압 20도씨 조건에서 물성값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물의 밀도는 얼마죠? 물의 밀도 998로 되어 있어요. 998 대략 1000쯤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의 밀도는 1.2로 나와 있죠. 1.2. 그런데 점성을 보세요. 점성. 물의 점성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물의 점성 표에 보면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파스칼 세크. 이 표를 보는 법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물성이라고 하면 점성입니다. 점도. 그래서 이 점도에 대한 거를 표를 볼 때 여기 플루이드가 나오고 우리 책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고 있는데
밀도가 나오고요. 밀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그 다음에 점성은 굉장히 보통 작은 값이 많기 때문에 뮤 곱하기 10의 6승, 이 10의 6승을 곱한 값을 좀 써줘요. 그러면 실제 값은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점성 누도 설명드렸죠. 누도 10의 6승을 곱한 값으로 해서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세크, 누는 파스칼 곱하기 세크, 이런 단위인데 여기 몇 가지 나오니까 뭐 수소, 에어, 워터, 그 다음에 오일 중에서 이제 윤활유로 많이 쓰이는 SA30 오일이 있다고 쳐봐요. 오일. 수소의 밀도는 0.084, 공기의 밀도는 1.2. 표준 조건 20도씨 1기압에서 온도나 압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죠. 물의 경우에는 1000쯤 됩니다. 근데 20도씨에서는 998. 오일은 이 오일은 이제 물보다 좀 가벼운 오일이네요. 891. 그런데 점도를 보세요. 점도 수소는 8.8로 써 있어요. 8.8. 그 다음에 공기는 18. 그 다음에 물은 1000. 그 다음에 오일은 290, 000. 자, 그럴 때 이 표를 보고, 자, 물의 점도 뮤는 얼마인가 하면 얼마예요? 저 표를 보시고 점도 1000인데 단위가 10의 6승이 곱해져 있는 상태니까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야지.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는 파스칼 세크를 해줘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표 볼 때. 그래서 이거는 1000분의 1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승 파스칼 세크. 아시겠죠? 물의 점도는 1000분의 1입니다. 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물의 밀도는 1000, 물의 점도는 1000분의 1. 공기의 밀도는 1.2, 공기의 점도는 이제 물의 1000분의 18. 그 정도로 기준을 하나 물로 딱 잡아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암기하기도 좋죠. 물의 밀도 1000, 물의 점도 1000분의 1. 요 SI 단위로 했을 때. 그리고 오일을 비교해 보세요. 오일이 물에 한 300배쯤 되죠. 290배. 그러니까 오일은 점도가 굉장히 크다 라는 거고, 여기 특별히 동점성 계수 누가 나와 있는데 이 누를 쓰는 것은 에어하고 워터만 비교해 볼까요? 에어의 동점성 계수는 15. 여기 빈 칸도 있으니까 수소는 105, 에어는 15.1, 워터는 1.01, 오일은 325. 자, 여기서 봐요. 물의 밀도는 1000, 공기의 밀도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점도로, 동점도로 해보면, 동점도, 여기는 그냥 점도, 동점도로 해보면 뭐가 더 커요? 에어가 더 크죠. 15. 물은 1. 오히려 동점도로 하면 공기가 15배 커. 물보다. 그냥 점도로 생각하면 당연히 물이 좀 더 끈적끈적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단위 밀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동급으로 한 거야. 동급으로 처리하면 공기의 점도가 더 15배나 큰 거죠. 왜? 당연하죠. 이게 이제 밀도로 나눠졌기 때문인데, 뮤를 밀도로 나눠줬기 때문에 공기가 밀도가 훨씬 작으니까 1000분의 1 수준으로 작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점도와 동점도 같이 나와요. 어떤 때는 물성을 요걸 주고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걸 주고 구하라고 할 때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단위를 잘 아셔야 되는데, 안 헷갈리려면 물에 대해서만큼은
밀도가 대략 1000이고 점도는 1000분의 1이다. 1 나누기 1000이다. 단위는 SI 단위, 파스칼 세크. 여기는 킬로그램 퍼 미터 삼승. 이렇게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공기는 이제 물과 비교했을 때 점도는 물의 한 50분의 1 수준 되지만 동점도로 하면 15배 정도 되더라.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강의는 지금 이 점도 가지고 거의 다 할애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점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도와 관련해서 교과서에 온도가 올라갔을 때 점도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요.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값이니까 오일 종류는 저 위에 있어요. 근데 오일의 경우에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는 작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점도가 커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점도가 작죠. 물의 경우도 이 값보다는 좀 작은데, 물의 경우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는 더 작아져요. 온도가 낮을수록 더 끈끈해지는 거죠. 그런데 기체는 달라요. 기체는 올라갑니다. 에요. 기체 종류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커진다. 미세하지만 커지고, 액체의 경우에는 점도가 작아진다. 이걸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체의 경우는 왜 커질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니까 서로 부딪히는 그 마찰력이 커진다고 보는 거죠. 동일한 어떤 조건에서.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서로 막 부딪히니까 점도가 더 커지는 효과로 발휘되는 거고, 액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와 분자가 어차피 붙어 있는데 얘들이 더 간격이 약간 벌어지니까 전달력이 떨어져요. 운동량 전달력이 떨어져. 근데 기체는 운동량 전달력이 더 커지죠. 온도가 커지면,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유체 기본 성질 중에 지금 점도에 대해 설명드렸고, 점도는 점도와 관련된 유명한 식 비스코시티 로, 뉴턴의 비스코시티 로를 꼭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다 능력, 그 다음에 속도 기울기, 그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것이 점성이다, 점도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이 점도를 구하는 방법이 뒤에 나올 텐데, 그건 다음 시간에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3주차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